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에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예전 자료를 제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그림을 처음 보시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 요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서메이션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거냐 하면 요렇게 곱해서 1 곱하기 1 더하기 3x1 마이너스 2x2가 여기 옵니다. 됐죠? 요게 이제 요런 식이 나왔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겁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고 요 기호는 뭐냐 하면 요 기호는 뭐냐 제가 그냥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실제로 x1하고 x2의 어떤 값이 들어갈 테고 이 값이 양수면 1, 음수면 0이라는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양수, 음수. 그렇게 해서 y 값이 1이거나 0인 바이너리 또 여기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기 때문에 직선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웨이트라고 합니다. 엄밀하게는 요건 웨이트고 요건 바이어스예요. 엄밀하게는. 근데 그냥 다 웨이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림에서 화살표가 있고 그 화살표 위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문제 없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여기는 사인드예요. 사인드, 부호.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면 1,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음수면 0.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거나 음수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0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들이 이 앞에 개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3, 마이너스 2가 이 직선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리고 1, 3, 마이너스 2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x1은 여기, x2는 여기, 1은 뭐 바이어스니까 컨스턴트 텀인 거고. 자, 그러면 이 포인트 한번 찝어 볼게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1, x2가 2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호를 따지니까 이건 음수니까 여기에는 0이라는 값이 뱉어지게 됩니다. 여기 0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라벨을 1-1로 할 거냐, 1-0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 값이 달라지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값을 넣으면 음수예요. 그러면 그 사인드 펑션을 지나면 다 0이겠죠? 반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까지 오면 양수, 여기를 지나면 1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직선만 주어지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지금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다시 요렇게 볼게요. 다시 다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드려야 돼서 뭐 요건 0이라고 쓸게요. 자, 일단 여기를 인풋, 이게 아웃풋. 요건 컨스탄트 텀이니까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인풋의 차원은 얼마인가요? 요 그림에서 보면 인풋의 차원은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2차원이죠. 인풋의 개수가 뭐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x1, x2 이렇게 2차원입니다. 그러면 아웃풋은 노드가 하나죠. 노드가 하나. 그러니까 바이너리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 요거죠. 요거. 요게 아웃풋인 거죠. 노드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0, 1이니까 바이너리로 요 값이 요렇게 하면 0 또는 1을 가지니까 바이너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너리 그리고 인풋은 2차원은 2차원. 그러면 인풋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노드의 개수가 뭐 m 또는 바이어스까지 포함해서 뭐 m 플러스 1 뭐 상관없습니다. 인풋의 개수, 인풋의 노드의 개수가 됐죠? 그러면 이제 차원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풋의 차원이. 그리고 요 노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인풋의 차원은 m 차원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거고 그러면 경계는 여기서 뭐로 표현이 되나요? 하이퍼 플레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차원에서의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뭐 제가 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그 평면을 하이퍼 플레인을 표현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을 표현하는 개수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요 웨이트들이 요 방정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뭐 이건 2차원일 필요는 없어요. 차원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그 다음 여기서 뭐 MLP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일단 ANN하고 마찬가지니까 요건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직선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선으로. 뭐 너무 쉬워서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직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그으면 얘가 안 되고 이렇게 그으면 다 틀린 거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곡선으로. 곡선으로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곡선으로. 또는 이게 같은 말인 거가 뭐냐 하면 곡선이라는 것은 직선 여러 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직선 두 개로. 그러면 요 직선 두 개에서 요 안에 있는 것은 별표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곡선이 뭐 이런 거죠. 곡선이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것을 직선 여러 개로
근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은 직선 여러 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네요. 곡선은 직선 여러 개로 근사할 수 있다.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만약 넌리니엄 이런데 저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근사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곡선이 더 좋이지만 이렇게 직선 여러 개로 근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곡선은 직선, 그러니까 영어로는 piecewise linear regression이 되는 거죠. 리니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직선 한 개로는 불가합니다. 최소한 직선이 2개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직선 한 개입니다. 맞습니다. x1과 x2라는 인풋이 들어가서 바이너리로 0인지 1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럼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직선의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직선의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표시는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요 직선 3개.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직선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 예를 들어 오메가, 여기도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인데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같은 직선일 이유가 없죠. 요것도 직선이 하나입니다. 여기가 다른 값이라고 치죠. 그럼 직선 2개가 표현이 됐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직선 2개가 아까 이걸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되죠. 직선 2개가. 그게 해당하는 게 요것과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됐어요. 근데 보면 인풋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죠. 하나로 합칠게요. 이렇게.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냥 인풋이 같으니까 합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요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요 네트워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직선 2개인 거예요. 직선 2개. 그 직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색깔 바꿀게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이 그 직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직선 2개예요. 직선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알죠? 요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엄밀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불연속적이거나 뭐가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것은 이걸 좀 부드럽게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도식하지 말고 요걸 쓸게요. 요게 뭐였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이었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이었어요. 그러면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y 값은 0 또는 1이었는데 이제 y 값은 0에서 1을 가질 거예요. 0에서 1을 가질 겁니다.
y값이 1이라고 이 경우에도 1이라고 하면은 그 경계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0이면 반대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0.5면 정확하게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뭐 0.6이면 요쯤 있겠죠. 뭐 0.7이면 요쯤 있을 거고 0.4면 요쯤 있을 테고 0.3이면 요쯤 있을 테고 이제 아시겠죠? 느낌을 1이면 멀리 저쪽에 멀리 0이면 반대쪽으로 멀리 0.5면 그 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드릴게요. 이쪽과 여기의 차이점은 요거가 요거로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이게 표현하는 것 역시 직선인가요? 아니면 곡선인가요?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건 직선 맞아요. 여기에. 이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 이제 뭐 시그모이드로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걸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가 레프리젠트 하고 있는 것은 곡선인가요? 직선인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선입니다. 곡선 아니에요. 직선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직선이 여전히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시그모이드를 달았지만 이 곡선 아닙니다. 직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서메이션하고 시그모이드를 씌우는 거였으니까 근데 뭐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칠게요. 컴팩트하게. 합쳤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합쳤어요. 그러면 알 수 있을 때 여기에 노드의 값의 범위는 무조건 0에서 1이에요. 0에서 1이에요. 왜냐하면 시그모이드를 씌웠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요 의미를, 요거의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직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를. 여전히 직선입니다. 차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씌워지는 펑션이 사인드에서 시그모이드로 바뀐 거예요. 여기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직선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관점을 바꿀게요. 관점을 바꾸는데 뭘 관점을 바꾸냐 하면 이거에서 이거로 볼게요. 이건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뭐냐 하면 이게 시그모이드라는 넌리니어 펑션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으니 이 네트워크는 x1, x2에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여기를 y1, y2라고 할게요. y1, y2로 여기에 뭐 숫자가 있겠죠. 뭐 모르겠어요. 뭐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있을 거지만 여기에서 이걸로 넌리니어하게 맵핑을 한 거예요. 중간에 시그모이드라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비선형적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관점에서 봐서 그래요. 이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직선 두 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직선인 거고 직선의 개수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확장된 거예요. 이쪽 관점에서 보면 사실 리그레션 관점이에요. 여기는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이고 리그레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네트워크는 중간에 시그모이드라는 넌리니어 펑션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으로 x1, x2라는 인풋을 y1, y2라는 것으로 그 디스토션을 시킨 거예요. 비선형 매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관점 1, 관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 레이어라는 표현을 할 텐데, 자, 요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인풋이었고 이게 아웃풋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노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여기다가 요걸 더 달았어요. 하나를 더 달았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서메이션하고 시그마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았어요. 자, 다시 이 필요 없고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잠시만 빠져나오고 여러분들 도움 설명을 위해서 요걸 가지고 하나 더 놓고 요렇게 해볼게요. 설명을. 아유, 죄송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요 안에 내용 요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있었죠. 요게 인풋 요게 아웃풋인데 그 리그레션 관점에서 보면 여기 값이 0에서 1, 0에서 1로 값이 매핑이 너니니하게 매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아웃풋인데 이렇게 하면 이건 다시 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네트워크에 지금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 네트워크로 보면 이건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인풋, 그 다음 첫 번째 레이어. 제가 지금 두 번째 레이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레이어가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가 여기가 원래는 여기에 아웃풋이었는데 이제는 인풋이 되고 새로운 인풋을 가지는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 거죠. 됐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인풋이었고 아웃풋인데 그 아웃풋이 다음 여기에 인풋이 돼서 이제 아웃풋이 된 겁니다. 더 확장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가 되고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 건데 이건 단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MLP라는 거고 이게 Artificial Neural ANN이 됩니다. ANN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리그레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가면서 인풋을 비선형적으로 매핑을 시키고 한 번 해도 되고 더 해야 되면 또 매핑시키고 또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들은 이 화살표는 전부 다 직선을 represent 합니다. 직선을 represent 해요. 이게 네트워크에 또는 뭐 ANN 또는 MLP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쳐다봐야 되는 뭐 관점이라고 할까요? 퍼스펙티브라고 할까요? 뷰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 직선 두 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X1, X2라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1교시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커널을 쓰면 된다고 했죠. 커널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2차원 문제를 3차원으로 바꿔서 지금 같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런 커널을 쓴 거예요. 뭐냐 하면 뭐 이걸 그냥 세타를 XY라고 하면 뭐 X1, Y1이라고 할게요. X2라고 하면 커널을 써서 좌표를 X1, X2, 그 다음 X1 곱하기 X2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0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3차원의 표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얘만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3차원에서 이 4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쓰면 되죠. 쓰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 이거를 인공신경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거는 자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고 치죠. 자 다시 이게 이게 인풋이었어요.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문제를 잠시만요. 다시 또 여기 또 좀 모호한 게 있네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직선을 이걸 지우고 또 지우고 왜 제가 지우려고 하냐면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왜 지우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X1, X2가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에 있다면 이거에 존재하는 여기에 오메가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죠. 문제 못 풉니다.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오메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직선이 2개가 되는 것이 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커널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있고 커널을 써서 분포를 여기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고 여기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만들어주는 커널이 있다고 치죠. 뭐 어떻게 찾는지 관심 없어요.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줬죠. 그러면 여기 오메가는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커널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냥 펑션이에요. 펑션. 그 예제에서는 x1, x2를 x1, x2, x1, x2니까 엄밀하게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엄밀하게 그리려면 1, x1, x2, x1 곱하기 x2가 오게 여기 존재하는 커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은 3차원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거예요. 이 예제를 들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하나 뭐 사용자 아니면 저가 하나 이렇게 디파인 하겠다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냐 하면 네트워크가 중간에 시그모이드가 있으니 이것은 뭘 표현하냐 하면 넌리니어한 매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커널을
이 경우에 커널은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됐지만 그러지 말고 이 커널 자체도 이렇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트워크로 바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무슨 이야기냐? 여기 값이 뭔가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막 조합해서 뭔가 왔어요. 여기서 linearly separable하게 여기에 있는 오메가들이 잘 찾아져서 넌리니어하게 매핑이 잘 된다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네트워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선이 많이 생기는 것 또는 레이어를 추가함으로써 커널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커널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넌리니어한 것을 리니어 뭐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여기 왔을 때는 리니어리 세퍼럴하게 딱 레디가 돼야 돼요. 레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오메가가 존재해요. 직선으로 그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이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키한 정말 그 딱 중간에 딱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럼 질문이 커널을 사용하는 것과 멀티레이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 효과가 무엇이 더 좋습니까? 그리고 마치 직선 여러 개를 여러 번 도입해서 커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왔으니까 답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냥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커널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커널은 누가 디파인 하나요? 여기서 사람이 디파인 해줘야 돼요.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중간을 데이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배우고 학습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메가들을 지금 다 다른 오메가입니다. 제가 그냥 오메가라고 표시를 했어요. 웨이트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인풋과 아웃풋의 페어들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오메가를 반대로 찾아달라고 컴퓨터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메가들이 찾아졌습니다. 커널 디자인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디자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커널을 잘 선정하는 것이 챌린징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공신경망 또는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면 내가 커널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널을 찾아주니까. 이제 커널을 잘 찾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커널조차도 학습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거고 여기는 커널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또는 딥러닝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메가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오메가나 여기 오메가나 뭐 결국은 어떤 숫자들이 어사인 될 테니까 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쳐다보고 해석을 할 때 여기는 넌리니어 매핑을 하는 커널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는 클래시파이어처럼 우리가 보면 이 네트워크를 좀 인사이트 또는 인투이션과 직감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마치 여러 개, 직선 여러 개를 여러 번 도입해서 커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걸 그냥 레이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건 뉴런이잖아요. 그러면 레이어를 깊게 할 것인지, 각 레이어마다 뉴런을 많이 쌓을 것인지, 질문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답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그 딥러닝 또는 인공신경망의 스트럭처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를 많이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커널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투이션을 얻으라는 거죠. 또 여기에 뉴런을 많이 섞는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갈 거니까 여기에 직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더 못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로 깊게 갈 거냐, 레이어를 뭐 단순하게 해서 길게 할 거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레이어를 깊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렇게도 디자인해보고 저렇게도 디자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머리를 한번 하면 여기서 정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봤는데 이제 그 의미에서는 뭐 요렇게 있을 때 여기 뭐 웨이트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그리고 뭐 여기에 값이 들어와서 서메이션을 하고 시그마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매크로하게 아주 큰 뷰에서 그 인공신경망을 쳐다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X와 Y가 동시에 주어질 겁니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은 이 함수라고 했어요. 이 함수를 찾는 거가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고. 이것을 찾는데 뭐 무수히 많은 함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스트럭처를 세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들. 그러니까 결국 파라미터라이즈 된 펑션이에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요런 파라미터들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가 된 걸 인공지능에 계속 보여주면서 트레이닝 또는 학습을 통해서 그 오메가를 컴퓨터가 뭐 파이썬에 있는 뭐 그 딥러닝 툴인 텐서플로우를 쓰겠죠. 그걸 이용해서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디테일한 엘리먼트들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마이크로하게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해요. 그 숲은 뭐냐?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고 Universal Function Classifier예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인풋을 넣고 아웃풋이 있는데 이게 리그레션 문제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ANN의 구조를 디파인하고 학습을 통해서 함수를 파라미터라이즈된 함수를 찾은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가 와도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뭐 무조건 찾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근사한 뭔가를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인 거죠. 자, 그래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 리그레션 문제고 그것은 이 노드들의 밸류가 이런 방향으로 계산되고 해서 흘러가는 프로퍼게이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유니버셜 펑션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은 웨이트의 관점에서 piecewise linear classifier, linear boundary 그러니까 직선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값이 뭐 예를 들어서 학습을 했더니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뭐 2,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값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들어오면 이게 나온다는 거가 중요한 거지. 자, 이제는 좀 제가 막 디테일하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뭐 원리가 어떻게 되고 막 설명하고 나서 서머리로 이제는 그걸 잊으라고 말을 하니까 좀 한데 그걸 이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인사이트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보는 것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거기로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인공신경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한 관점에서 어떠한 X와 Y가 들어와도 그게 리그레션 문제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든 인공신경망으로 구조를 디자인하고 학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함수를 어프락시메이터를 찾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볼게요. 여기가 인풋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경우에는 뭐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네요. 한 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이고 요 안에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으니까 넌리니어한 펑션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보고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우리가 느끼기에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 네트워크는 지금 이것이 다른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도 오메가고 여기도 오메가입니다. 그냥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피처를 학습하는 것이고 그 피처라는 말이 처음 들어 나왔는데 인풋의 매핑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 부분이 뭐냐 하면 리니어 클래시파이를 잘하기 위해서 변형된 인풋 소위 말해서 저희는 이제 피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성인자, 특징인자들이 여기에 레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곡선처럼 직선을 가지고 곡선 같은 바운더리를 긋는 거죠. 이게 인공신경망. 그 다음 딥러닝으로 들어가면 뭐냐? 레이어가 딥해지는 겁니다. 그냥 피지컬리 이 말이 맞아요. 레이어가 깊어진다. 그럼 우리가 ANN과 딥러닝을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여기에 시그모이드라는 넌리니어 펑션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커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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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인 거예요. 여러 번 매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인풋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뭐 복잡하다는 것은 뭐 비선행성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거를 풀어서 여기에 오면은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의 오메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거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텐서플로우가 하는 겁니다. 그런 capability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제는 네가 오메가를 적절히 잘 찾아서 여기에 이 부분에 왔을 때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을 쳐다봐야 하는 뷰라고나 할까요? 관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